이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꽃과 나무, 귀여운 동물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 여러분은 이 동물들을 알고 있나요? 어쩌면 이 동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동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기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기후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날씨란 무엇일까요? 날씨란 길지 않은 시간대의 기상 상태를 말합니다. 즉, 기후가 긴 시간 동안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면 날씨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밤이 다르듯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상태인 거죠.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지구에는 다양한 기후가 있고 기후에 따라 동물들의 생김새나 색이 다르답니다. 날씨처럼은 아니지만 기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훼손,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급격히 기후가 변화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기후가 바뀌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지구의 기온이 높아져서 지구의 빙하가 녹고 있어요. 남극과는 다르게 북극은 빙하로만 이루어진 땅이에요. 북극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얀 북극곰 친구가 살고 있어요. 빙하가 녹아버리면 북극곰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 북극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남극과 그린란드 대륙에서 녹아내린 빙하는 지구의 해수면을 높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해수면 때문에 투발루와 몰디브라는 섬나라들이 점점 잠기고 있죠. 그 섬나라에 살던 사람들과 동물, 식물들까지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 중 한 종이 사라진다고 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한 종이 사라지면 다른 종도 영향을 받게 되죠. 결국엔 우리 인간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많은 동물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죠.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벵가로랑이, 치타, 북극곰, 개구리, 꿀벌, 판다. 사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친숙한 동물들도 멸종위기 동물에 속한답니다. 이 동물들은 잊혀질지도 몰라요. 멸종위기 동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랜선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1 세이브 디 얼스 1회차 동물들아 미안해를 시작합니다. 우와! 세이브 디 얼스 작가님,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정말요? 예. 쌓이는 기후 변화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나요? 저는 북극곰이 먼저 떠올라요.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살 수 있는 곳이 사라지면서 먹을 것도 찾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북극곰만 기후변화 때문에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인간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요? 우리 인간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죽는 동물은 저 멀리 북극에 있는 북극곰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주변에 작은 꿀벌의 수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온 지구에 살고 있는 꿀벌의 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꿀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수분이라는 일을 해줘요. 꿀벌의 수가 줄면 식물이 수분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럼 곡식, 과일, 채소 다 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데 작가님, 기후변화와 꿀벌 죽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우선 기후가 무엇인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후란 날씨 정보를 30년 이상 평균한 값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마다 시간마다 변화하는 온도, 습도, 기압 등을 평균한 값이라 어떤 달, 어떤 날의 평균 기온, 습도, 기상 등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월에는 벚꽃이 피고 7, 8월에는 장마가 오고 12월에는 춥고 눈이 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한 날씨와 다르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서 꽃이 제때 피지 못하면 꿀벌은 꿀물을 얻지 못하고 굶어 죽겠죠? 예, 꿀벌은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죽기도 해요. 꿀벌의 수명은 한 달이 조금 넘거든요. 그 사이에 폭염이 오면 한 벌집의 일벌이 모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농작물들은 수분을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식량을 구할 수 없다니. 그러면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하면 안 되나요? 이게 말이죠. 지구가 있으면 공기는, 대기는, 그다음에 땅은 모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꿀벌이 기후에 적응을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 꿀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양봉계에선 꿀벌의 3분의 1이 줄어서 당장 아몬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울상을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넓이에 심겨진 아몬드 꽃을 모두 꿀벌이 수분시켜줘야 되는데 벌이 3분의 1이나 줄었으니까 아몬드 생산량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런 줄 몰랐어요. 진짜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꿀벌을 어떻게 하면 좋죠, 작가님? 그런데 기후가 왜 변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지구 대기의 성분이 바뀌어서 생기는 변화를 기후변화라고 해요.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겨난 이래 대기, 곧 이 공기의 성분은 줄곧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너무 급격하게 많이 포함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왜 많아진 거죠? 그건 우리 인간들이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많이 태워서 그래요. 석탄이나 석유는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살던 식물과 동물의 화석인데 식물과 동물, 특히 식물은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몸속에 딱 품고 있어요. 석탄도 고체 속에 탄소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탄소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태우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퍼져나가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작가님?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땅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따뜻한 적외선을 아주 잘 흡수해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없다면 이 따뜻한 빛이 모두 우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아주 추워져요. 만약 지금 이산화탄소가 다 사라지면 지구는 1년 내내 영하의 날씨가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는 거. 그것도 급격하게 너무 빠르게 많아지면 진짜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과 동물이 그 빠른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 안 그래도 뉴스에서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쓰러졌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몸집이 작은 동물 친구들은 기후변화로 더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맞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들이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을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한 채 멸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는 개구리들은 봄에 알을 낳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 봄이 너무 빨리 와서 문제가 생겨요. 기온이 따뜻해졌는데 알을 낳아야 하는데 알겠어요. 아직 어리군요. 어려서 알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빙고. 정말 똑똑하네요. 운 좋게 빨리 자란 개구리가 알을 낳았다고 쳐요. 기온이 높으면 알도 빨리 부화를 하겠죠? 올챙이가 나왔는데 물의 온도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개구리가 되지 못하고 죽어요. 요즘 추세대로 지구가 더워지면 개구리는 한 달이나 일찍 알을 낳아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자라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종은 멸종하는 거예요. 알을 못 낳으니까요. 저는 주변에서 개구리를 많이 볼 수 없는 이유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서식지가 사라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기후변화도 원인이었네요. 계곡에 가도 요즘에는 개구리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개구리가 멸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우리는 개구리를 먹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개구리가 양서류잖아요. 게다가 얘들은 곤충을 잡아먹어요. 아, 해충을 잡아먹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개구리는 파충류나 조류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먹이 사슬의 아주 중요한 고리 중 하나이고 먹이 그물의 중요한 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사라지면 곤충이 급증하고 대신 도마뱀이나 새는 굶어 죽어요.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아, 도마뱀이나 새가 사라지면 그 동물을 잡아먹는 더 큰 동물들도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나아가 곤충이 많아지면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풀도 자라지 않겠지요? 그럼 소, 염소처럼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 잡식성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개구리를 잘 돌보는 거는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개구리가 사라지면 생태계에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거네요. 그렇죠. 구멍이 하나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뚫리면 결국은 그 그물은 찢어지겠죠? 사슬은 끊어지고요. 결국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극곰이 비쩍 마른 것도 생태계가 망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북극의 해빙이 녹아서 굶은 것이 아니에요. 북극곰은 원래 해양 포유류라서 바다를 좋아해요. 새끼를 낳으려 육지로 올라오는데 눈 속에 있는 이유는 눈과 같은 하얀색이라서 새끼들이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사실 덩치가 워낙 커서 성체가 되면 보호색 같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북극곰이 굶는 이유는 북극곰의 먹이가 줄었기 때문이고 그 먹이가 줄어든 이유는 물고기가 줄었기 때문이고 물고기가 줄어든 이유는 바다가 따뜻해졌거나 해류의 방향이 달라져서 더 이상 북극곰이 사는 곳에 물고기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북극곰은 북극의 인간과 같아요. 그곳에서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굶어 죽는다면 온대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사실 북극곰이 굶는 것이 빙하가 녹아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그림의 일부인 줄은 몰랐어요. 기후변화로 동물과 생물이 사라지면 결국 마지막엔 인간이 멸종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지구상 생물의 95% 이상의 종이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이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우리 인간인 거죠. 근데 그럼 이산화탄소를 다시 땅속에 가둘 방법은 없나요?
있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있는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이고요. 다음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열대우림이나 습지를 파괴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는 공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나무죠.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써도 나무만큼 이산화탄소를 가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모두 베서 농경지와 소 키우는 농장을 만들면 지금 당장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불과 5년만 지나도 그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요. 이 모든 잘못을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리세라는 말이 나왔군요. 예, 맞아요.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가 살던 지질시대에 이름을 붙일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간이라는 동물이 있었음을 알아내고 그렇게 붙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6번째 대멸종의 원인 제공자가 인간이니까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줘서 대멸종에 이르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그래서 요즘을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친구들에게 아주 미안해요. 결국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기후가 급격하게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더 오래 이 지구에서 살게 될 텐데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어린이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작가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지구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야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인간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린 친구들, 우리들에게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Save the Earth.